엄마가 돌아오셔가지고 난 짜파게티를 엄마가 주신 짜파게티에다가는 이번에 소개 써줘. 난 다시 뭐 차처럼 사는데 엄마한테 모처럼 저기 차미술도 사드렸고 정답은 바로 1번 유리와 창틀 사이의 테이프입니다. 유리창 자체의 파손을 방지하거나 파편이 쓰는 것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엑스텐트로 테이프를 붙인 후에 주방용 랩으로 꼼꼼하게 붙이는 것은 유리창 자체의 파손을 예방한다기보다는 파편이 튀는 내가 다 쓴 건지 안 쓴 건지 그 이유는 창틀이 있는데 이걸 증거를 엄마한테 보여줘야 돼. 명세표를 보여주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틀을 위해서 유리창이 떨면서 20만 원 이번에 꼬면서 같은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 이경을 식료품 같은 것을 보조를 해주거나 테이프를 이용해서 유리창과 창틀을 일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을 관찰.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 외에도 추가로 관찰한 6곳의 아파트 모두 창틀과 유리창을 지지하는 실리콘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는 상황. 심지어 실리콘이 떨어져 창틀과 유리창에 틈새가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틀과 유리창 사이를 고정하는 것이 태풍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돈이 끝이라고? 유리창을 이용해 실험 시작. 손상 없는 일반 유리창에 바람의 세기를 점점 높이면서 관찰하는데요. 조금씩 유리창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초속 60m의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고 맙니다. 이번엔 10년 이상 사용한 것과 같은 유리창으로 실험 시작. 강풍기를 작동시키자 유리창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초속 40m의 바람에도 유리창이 쉽게 깨지고 맙니다. 사방으로 핀 유리창의 모습이 더욱 위협적이기까지 한데요. 유리창문은 간단히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풍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 그렇다면 과연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테이프를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바람의 세기를 점점 높이면서 관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반 창틀과 비교해도 흔들림이 거의 없는 상태. 심지어 슈퍼태풍을 넘어서는 초속 70m의 바람에도 유리창은 손상 없이 안전합니다. 실험을 통해 밝혀진 창틀 테이핑의 안전도 생활 속 간단한 방법으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요. 강력한 슈퍼태풍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태풍 발생 전 수시로 일기예보를 체크해서 태풍에 대비해야 하며 창틀에 테이프를 붙일 때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해서 가로 세로 빽빽하게 붙여야 하고 태풍이 지난 뒤에는 모기약을 이용해 깔끔하게 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외출로 태풍을 만난다면 주변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건물 안으로 대피, 유리창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을 지키셔야 합니다. 같은 아이 사촌인 준수 씨가 있고 우연 씨가 죠. 바로 옆집에 사는 데다 아이들까지 또래여서 두 가족은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데 이건 내 거야. 우리 아빠 만지니까 얼마나 독한데. 냄새 짱이야. 응? 우리 아빠가 만지는 냄새 짱인데. 아직 철없는 아이들 때문에 가끔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휴가 어쩌게 됐어? 오전도 나오신데 계획은 아직 없어. 그래? 잘 됐다. 우리 집
가는데 그걸 같이 가면 되겠다. 그래. 그렇게 두 가족은 휴가를 떠나기로 마음먹는데요. 여행이 필요한 물건을 함께 쇼핑하며 마음껏 휴가 기분을 내는 두 가족. 아이들도 한쪽 물건이 웃음이 눈앞에 보이자 신이 나는지 마트 곳곳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닙니다. 쇼핑을 마친 두 가족은 우연 씨네 집으로 함께 들어왔는데요. 왜 이러셔? 내 눈을 뱉었어. 아유, 상훈아, 헬스 가야지. 그런데 낚시 의자 하나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애나 어른이나 휴가에 들뜨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며칠 후 내일이면 드디어 휴가를 떠나는 두 가족. 그런데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데다 바람까지 심하게 붑니다. 두 가족이 사는 곳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태우치 스타일이요. 실내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내일 여행 가는데 날씨 괜찮을까 모르겠네. 오늘밤에 지나가는 집단소만 잘 해야겠다. 가자. 그렇게 주소 씨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잘 가. 오연 씨도 태풍 소식에 걱정은 되지만 내일 여행을 위해 일찍 자기로 하는데요. 베란다 문도 꼭 잠그고 밖으로 통하는 모든 창문을 꼭꼭 닫는 우연 씨. 그리고는 거실에 이불을 깝니다. 덮고 싶어서 도저히 침대에서 못 자겠다. 나 오늘 그냥 여기서 잘래. 오랜만에 같이 뛰어드는 아들. 그래, 뭐. 나도 오랜만에 혼자 넓게 쓰지 뭐. 끈다. 하지만 내일 여행에 들떠선지 우연 씨와 아들은 쉽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의 걱정과는 다르게 하늘이 맑게 개었는데요. 오, 날 좋다. 여보? 그런데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우연 씨와 아들.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유리 파편이 거실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베란다 창문이 강한 바람에 깨지면서 우연 씨와 아들을 덮친 건데요. 우연 씨 아내는 도움을 청하러 준수 시내로 뛰어갑니다. 누구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준수 씨가 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벌써 여행 갈 준비를 마쳤는데요. 우리 애야 되게 아파가. 119에 신고해. 준수 씨는 우연 씨를 돕기 위해 뛰어갑니다. 그런데 우연 씨의 집과는 달리 준수 씨네 집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멀쩡해? 멀쩡해.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의 두 집. 태풍이 상륙한다는 소식에 두 집 모두 베란다 창문은 물론이고 밖으로 통하는 모든 창문은 죄다 꼭꼭 잠그고 잠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한 집은 베란다 창문이 박살나면서 피해를 입었고 한 집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준수 씨네 집이 태풍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태풍이 불기 전 어떤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흔히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손쉽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태풍으로부터 유리창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슨할 수 있어요? 그 뭐죠? 태국권. 강한 힘을 돌려서 반대로 내보내는 약하게 만들고. 그러면 베란다에서 태국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선풍기를 이렇게 같이 데우는 거예요. 선풍기로 활용을 하면 태풍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 바람에 휘지 말라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맞다. 창문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우리 집에 구멍 다 창문마다 태풍 자는 우리도 지금 다 구멍 뚫고 지나가는데 다 지나갔어요. 그 죄는 테이프를 막는 거죠. 뭐야, 그렇다고 구멍을 뚫는 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어디 들어온다고요?
붙이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신문지의 기능은 일단 깨졌을 경우에 구멍을 뚫는 것도 위험하지. 이게 뚫리더라도 탭이 붙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정답은 붙이더라도 빼곡하게 한 4시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빼곡하게 신문을 하다가 빼곡하게 그냥 해도 우리나라는 이사치 깬다 불러요. 이게 창문인지 신문인지야. 그러니까 2시간 걸리게. 아까 그분을 이렇게 여자분이 좋아하셔서 그거를 한 4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걸 성우증을 낀 거예요. 그게 아까 그랬잖아.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렇지고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 그랬잖아. 근데 어제는 이렇게 확인한 데가 저것도 아니야? 신문지를 물에 적셔서 유리창에 뿌리고 중요한 건 태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집에서 신문을 부족해요. 이건 맞겠지? 테이프가 없다면 이렇게 신문지게 하는 것도 좋은 법이지. 신문을 물에 뿌려서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다음에 신문에 붓습니다. 이건 맞겠지? 4시간 안 걸리죠. 오, 맞네! 넘버원. 정답은 물에 적신 신문을 유리창에 붙이는 것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뜻이 집으로 달려 주소신에 가죠. 혹시 모를 피해를 입을까 창문 단속을 꼼꼼히 하는데요. 그리고는 아들, 거기 신문 좀 가져다 줄래? 신문을 유리창에 붙이고 물을 뿌립니다. 베란다 창 전체에 물에 적신 신문을 붙이는 준수씨. 그렇게 태풍에 대비한 준수씨는 태풍이 올라오는 밤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하면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우윤씨는 태풍이 올라오는 밤 베란다 창문이 강한 바람에 깨지면서 유리 파편에 크게 다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부산 시내에서만 17,000여 세대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울산에서는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 500여 장이 깨지면서 주민 100여 명이 손과 발, 어깨 등을 다쳐 급히 병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2010년 몰아닥친 태풍 콩파스에 의해서는 서울의 한 아파트 20여 가구의 베란다 유리창이 완전히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발생했던 태풍 가눈도 적지 않은 피해를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옥상에 있던 가설물이 강풍에 날리면서 아파트 베란다와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처럼 한 번 몰아닥치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우리의 주거 공간을 위협하는 태풍.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27개의 태풍이 몰아닥치면서 419명의 인명피해와 13조 8천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태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은 주로 북태평양에 위치한 나라 괌 인근 해역에서 만들어지는데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햇볕으로부터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수증기가 증발해 큰 구름을 만드는데요. 구름 속 수증기는 물방울로 응결되면서 회전하고 그 회전으로 인해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태풍은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며 그 크기와 세기를 키워나가는데요. 이렇게 불쌍한 태풍은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의 풍속에 따라 태풍을 분류하는데요.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면 약한 강도의 태풍으로 강풍병과 그러니까 지금 오마이스 같은 그런 태풍. 풍속이 초속 25에서 32m면 중간 강도의 태풍. 풍속이 초속 33m 이상이면 강한 강도의 태풍으로 태풍 강보가 내려집니다. 약한 태풍이면 그 오마이스 같은 그런 태풍은 왜?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태풍의 외벽에 그대로 일명 부딪히면서 빌딩풍이라고 불리는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소리난 낙하물들로 인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사라지는 초속 33m의 강한 바람.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은 안전을 위해 분속 실험을 하는 한 외벽 전문 업체와 진행을 했고,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전문 스턴트맨으로 전신 보호장구를 착용했습니다. 먼저 가장 약한 태풍인 초속 17m에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태풍은 오마이스 왔을 때하고 똑같네. 약한 태풍이면 걸어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조금 힘겨워 보이지만 걷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강도를 좀 더 높입니다. 중간 강도의 태풍이 초속 25m.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자 조금 비춰버리는 스턴트맨. 몸의 균형을 잡기 바쁠 뿐더러 한 걸음도 뛰지 못하는데요. 아까와 비교해보니 그 위력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강도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강한 강도의 태풍이 초속 33m. 초속 33m의 바람을 맞자 쓰러지는 스턴트맨.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리창은 초속 몇 미터의 바람까지 견딜까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베란다의 구조와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 실험해봤습니다. 신나는 도 불고 갔다. 요즘 핫한 신나는 도배. 도배. 신나는 도배. 수제니까 바람 주세요. 먼저 초속 17m의 바람.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이걸 떨리는 유리창.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강도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초속 25m의 바람. 아까보다 심하게 떨리는 유리창. 나나갈 기세인데요. 하지만 역시 깨지지는 않습니다. 강도를 더 높여 초속 33m. 그런데 보셨습니까? 심하게 떨리는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유리창. 깨진 유리 조각은 베란다 안쪽 사방으로 튀어는데 차력을 붙여놓은 마네킹에도 유리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아니야. 실제 사람이 들어가 있었더라면 크게 다쳤을 상황. 그런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을 단락 신문지 한 장으로 방지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먼저 유리공사 시 유리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청테이프와 나무 합판을 이용해 실험해봤는데요. 이것들은 과연 안전하게 유리창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청테이프. 유리창에 청테이프를 X자로 붙인 뒤 유리창이 깨진 초속 33m에서 실험을 시작해봤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유리창. 하지만 쉽게 깨질 기미는 없어 보이는데요. 강도를 더 높여 초속 40m의 강한 바람. 그러고 보니 나도 이제 앞머리 그리고 막 이마 가리두는 그게 한면 앞으로하고 똑같아졌네. 유리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청테이프는 초속 40m의 바람에 유리창을 지키지 못했는데 깨진 유리 조각을 확인해보니 청테이프가 붙어있던 부분의 유리는 조각난 채 청테이프에 붙어있지만 청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은 부분들은 베란다 안쪽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나무 합판은 어떨까요? 유리창 부분에 합판을 붙이고 마네킹을 세워 실험해봤습니다. 유리창이 깨졌던 초속 33m의 바람. 이 정도의 바람에서는 잘 견디죠. 하지만 바람의 강도를 높여보니 역시 깨져버리는 유리창. 게다가 나무 합판이 베란다 안쪽으로 날아가면서 마네킹에 부딪히는데 유리 조각 역시 베란다 안쪽 사방으로 튀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지는 유리창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유리창에 물에 적신 신문지를 붙이고 초속 33m의 바람을 누기했습니다. 초속 33m
소리부터 높여보겠습니다. 전보다는 심하게 떨리는 유리창.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깨지지는 않는데요. 청테이프와 나무판이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던 유리창을 한낱 신문지 한 장이 지켜냈습니다. 태풍 발생 시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리창 전체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유리창이 파손되더라도 유리 파편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환경 위협에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태풍. 이 무시무시한 태풍에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층별로 두께가 다른 유리를 써야 하는데요. 아파트 5층 이하라면 두께 11mm 이상의 유리를 사용해야 안전하고 10층까지는 12mm, 15층까지는 15mm, 그리고 20층까지는 17mm 이상의 두꺼운 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층 이상의 고층의 경우 단단한 강화 유리를 써야 태풍으로부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두께의 안전한 유리창이 아니라면 유리창에 젖은 신문지를 붙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하고, 간판 등 태풍에 날아갈 위험이 큰 물건이 있다면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만약 외출 중이었다면 무엇보다 안전한 실내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가능한 한 유리창이나 유리문 옆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태풍주의보나 경보가 예고된 경우 TV, 라디오 등을 통해 강풍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순간 휘몰아닥쳐 우리를 위협하는 태풍.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없는 여정에서 만난 아, 맛있다. 이번 태풍으로 대구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과 강원에서도 강풍과 폭우 피해가 잇따르는 등 상대적으로 영남과 강원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모습인데요. 이들 지역이 태풍 진로의 오른편인 위험 반원을 위치해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26km가 관측된 기간,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바람을 이기지 못한 가로수가 달리는 차량 안으로 끊어졌고 공사장 가림막과 건물 외벽이 힘없이 무너지고 뜯겨나갔습니다. 어제 하루 부산 지역에서 접수된 태풍 피해는 모두 524건에 달했습니다. 대구에선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이미 170mm가량의 폭우가 내린 대구 군위군. 하천이 범람하면서 대피하지 못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대구 달성군에선 장애인 한 명이 물에 빠져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간당 9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강원 영동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나무가 고꾸라지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들은 손길틈도 없이 고립됐습니다. 속초 402mm, 삼척 387mm 등 강원 영동 지역 대부분이 3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서쪽 지역인 광주는 93mm, 전주는 163mm, 인천은 67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동쪽보다 적은 비가 내렸고 피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놓였지만 피해는 강원, 영남 등 동쪽에 집중됐던 겁니다. 이는 동부 지역이 이번 태풍의 진로 오른편인 위험 발원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원에는 태풍과 태풍 진행 방향에 딸린 바람이 함께 합쳐지기 때문에 비바람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피해도 커지게 됩니다. 태풍 파원이 한반도를 관통한 16시간 동안 전국에선 도로 유실, 주택 침수 등 361건의 시설 피해가 났습니다. 또 16,000명이 일시 대피했고 46,500세대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MBC는 이동규. 요토 태풍 상륙이 한반도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는 역대선으로 한반도를 남쪽으로 전환하는 태풍 예상입니다. 센치에서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기상 상황과 대비 속 부탁드렸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자원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부터 태풍가 내려서 있습니다. 현재 위치 그리고 예상 기록을 좀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심이 서귀포 동쪽이라 바다에 있거든요. 한 20km 정도의 크다지게 들려주는 아닙니다. 이대로 승리를 한다면 동남 남해안 어느 어딘가에는 오늘 9시경에 태풍이 살펴볼 보이는데 그 시점이 한 4,000km 정도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이 어느 한쪽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관통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진로가 기록을 시작된 이후로는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부산의 한 가운데 이전을 기록을 하고 방향을 이쪽으로 풀거나 이쪽으로는 거의 풀지 않지만 얼마나 서부를 그리면서 그쪽으로 서부로 떠보는데 이 태풍은 홍산 이후 우리나라 충청도, 그 다음에 수도권 서울을 이렇게 평양까지 변동 없이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용돈은 이걸로 끝인 거야? 이제 강풍도 서부가 모두 내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돈은 이제 이걸로 끝이 난 거야? 그러면 설마? 아니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용돈을 받을 수 있겠지 뭐. 지난 정말 기간 때문에 많은 비가 내려서 삼각대중하고 정도에 넘치고 그랬거든요. 특히 삼각대중에서 보면 그때 많은 비가 내려서 땅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관이 약한 상태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용돈이 이걸로 끝이라니. 아, 안타까워. 이와 관련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바람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보통 태풍이 불태풍 바람 태풍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그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 이 까마서 머리 좀 섞여 있는 거 보면 지금 우리 한윤아프로의 머리 색하고 약간 좀 비슷하네. 색깔은 내가 좀 더 밝지만 까만 머리 있는 거는 살짝 까만 머리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섞여 있는 거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네. 아, 진짜야? 진짜 탈색해가지고 이거 2차 탈색 한 달에 염색한 거라서 진짜 이거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염색 아니면 이거 색깔 메이크업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래. 이 염색 만약 이거 커트까지 한다면 아니 이왕이면 2차 염색 했더라도 탈색한 거야 그건.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나도 몰라. 아니면 이게 탈색했는데 이게 색이 빠질 수도 있잖아. 아니면 엄마 말씀대로 여기 이 염색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 검은 머리 부분이 있으면 이걸 엄마가 이거 색깔 메이크업을 해준다면 유지할 수 있겠지. 가장 최근에 있었던 태풍이 지난해 신남도가 떠오르고 신남도랑 좀 비교를 했었어요. 어떤 점을 갖고 어떤 점을? 네, 그렇습니다. 신남도도 상당히 큰 시간을 거쳐서 우리나라 부산 지방을 지나는데 이 신남도는 가장 발달했을 때 남쪽에서 964살까지 발달을 했습니다. 이번 산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부분에 접근할 때는 진짜 이게 우리 엄마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도 문제 없겠는데
우리나라 아니. 부분에 참고할 때는 이게 말씀이 맞긴 한데 좀 빗나간 말씀인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 2차 탈색을 했던 그 2차 탈색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진짜 유저신지 엄마가 저 예약해주면 그때 한번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이번에는 거의 전국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라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 까만 머리 부분만 이렇게 메이크업을 조금 하면 되겠네. 뭐 갈색이든가 뭔가 뭐 빨간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메이크업 해가지고 하면 다행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난 이 말씀이 비껴간 거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난 그래서 문제인 거지.